네, 부동산 시장이 비가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한국은행 비스텝 결정 이후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가뜩이나 거래가 급감한 부동산 시장에 기준금리 인상이 미칠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히려 부동산이 막 상승세라면 금리 인상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기가 더 용이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하락기, 침체기 속에서 금리 인상이거든요. 좀 아마 수요자분들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관망세 속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어떤 좀 파장을 미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거래가 급감한 상황이죠. 대출 규제도 더욱 강화된 상황이다 보니 자금 마련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어려워진 데다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자 부담도 크게 늘어서 집 사기가 마음처럼 쉽지 않아진 겁니다. 의사결정을 하기도 쉽지 않아서 당분간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망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분들이 많고요. 여기에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더 예고돼 있는 상황이고 한은이 연말에 2.75에서 3%까지 뭐 점진적으로 올릴 테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의 끝 상단이 어느 정도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무리해서 대출 받아서 투자하기보다는 내 집 마련도 조금 천천히 해야겠다라는 입장들을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거래 부진 상황이 뭐 극단으로 거래 단절이나 절벽 상황으로까지 치닫으면서 시장이 굉장히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금리 상황이나 경기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이러한 조정 양상이 전반적으로 더 심화되거나 확대되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현재 열어두고 있습니다. 빙하기라는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과장된 표현은 아니네요. 현재 지표적으로 그렇게 급락세를 보이는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정장이 어떻게 보면 거래가 워낙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변동성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 더 심화되거나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혹은 최근에 주택 구매를 좀 무리하게 금융을 일으켜서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비책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경우만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그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70.1% 감소했다는 또 지표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이 정도 이상으로도 또 거래량이 줄 것으로도 예측하십니까? 네, 지금 사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금융위 당국의 가이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뭐 즉시 따라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한 6%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연말까지 가면 7이나 8%대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다들 좀 가격 조정까지 예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지금 서둘러서 투자하시는 분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거래 감소가 더 뚜렷해지고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또 대통령실에서도 금융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겠다라는 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단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 빠르게 올라간다면 실수요자들에게 더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그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해나 그 지난해 이제 가격 상승기에 주택 가격도 오르는데 금리도 저렴해서 대출을 좀 쉽게 일으켜서 투자할 마음을 먹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상황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2030 영끌족에게는 경험해 본 적 없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냉각된 상황을 해소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곡소리가 가장 큰 게 지금 영끌족입니다. 앞서서도 2030 세대에서 지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걱정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2030 세대가 시장에서 매물을 내놓거나 아니면 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영끌족 분들 중에서 변동금리 그리고 신용대출 비중이 좀 높으셨던 분들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이 적용되면서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신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당분간 인상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고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경기도나 우려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기준금리를 조금 낮추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이번 하반기에 좀 대응을 해보고 결정하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 이런 어려움이 닥쳐서 처분을 하려고 해도 현재 시장이 거래가 단절돼 있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 또 대출 금리 인상, 다주택제 규제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뭐 당연한 얘기였습니다만 좀 시장 접근에 신중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오히려 이렇게 매물이 좀 쌓일 때 공격적으로 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자기 이제 자본력이 좀 충분한 소위 이제 부자 그룹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조정되면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매물의 저점 매수를 좀 시도해 보겠다라는 장기적인 계획들은 갖고 계신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네. 단기 수익이나 투자를 조금 보수적으로 결정하면서 장기적인 시선에서 좀 투자를 할 만한 것들을 기다려 보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이런 조정기가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양극화로 표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무래도 가격이 좀 가치보다 많이 올랐다 싶은 지역이나 뭐 혹은 GTX 같은 것처럼 일시적으로 영향을 줬던 변수들이 좀 옅어진 이런 지역들에서는 가격 조정 낙폭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조정이 되더라도 소위 이제 뭐 강남권이라던가 이렇게 좀 투자 선호 지역에서는 좀 덜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저점 매수가 먼저 형성되는 양극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조정기에 오히려 자산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우려가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8월엔 전세 대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 꽤 많았었는데 지금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전세 대출 자체도 어렵고 전세 대출 금리도 지금 크게 치솟은 상황이다 보니 네. 전세 대출을 통해서 이제 보증금을 높여줘야 되는 세입자들이 전세 재계약을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더 저렴한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밀려나시는 거죠.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다 보니 네. 지표상으로 전세 가격은 상당히 안정돼 있는 모습이고요. 예. 시장에 이제 온라인상으로 체크되는 전세 매물량도 안정적으로 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려했던 전세 쪽에서의 수급 불균형이나 가격 폭등 현상은 지표상으로 보이지 않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열악한 환경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나 혹은 이제 월세로 지불을 하시게 되시면서 소위 이제 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기회는 박탈이 되시는 상황이어서 전세 시장이 지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해도 이 세입자들의 고통이 덜하다라고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월세에 가려진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월세 지수는 그리고 또 오르고 네. 있기 때문에 그걸 월세화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임대인이 예를 들어 보면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를 했는데 임차인의 입장에선 전세 자금 대출로 좀 해결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러니까 월세는 이를테면 2년 동안 고정금리인 거잖아요. 이렇게 좀 갈아타는 추세도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런 부분. 네, 실제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세입자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대출이 지금 5% 거의 넘어가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일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시장에 현재 한 4% 정도 금리가 적용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법정 전월세 전환율도 계속 같이 오르기는 할 테지만 현재 전세 대출을 받는 것보다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서 예. 내는 게 금리가 더 저렴한 상황이다 보니 반전세 같은 것들을 합의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네. 예. 집주인 입장에서도 뭐 종부세 같은 세금 마련을 위해서 월세로 일부 받는 것들을 좀 원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월세 계약이 전월세 시장에서 비중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세로 계속 좀 전환하는 분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사실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 전세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발판의 종잣돈을 마련하시는 네. 경우가 많았는데 네. 당장은 월세가 이제 유리하다고 하셔도 이후에 이제 내 집 마련의 스텝상으로는 더 멀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안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한참 부동산 열풍 때문에 갭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지금 부동산 열기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른바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5월까지 발표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통계를 보면 보증사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제 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먼저 주는 그런 보증
사고 금액 액수도 3,400억 정도가 넘어서면서 사상 예. 최고 수준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오른 데다가 최근에 이런 보증사고 그리고 세입자를 교체하지 못하면서 돌려주지 못했을 때 사고에 이제 대응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상당히 이제 세입자들에 대한 이런 고통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실제 이런 경우가 좀 가격이 저렴한 주택들 그리고 수도권보다는 지방 그리고 뭐 연립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좀 영세한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세입자들의 좀 대비도 필요하고 제도적으로도 정부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YTN 부동산 관련 좀 리포트를 좀 추이를 모아보니까 소형 저가 아파트 인기가 좀 높다 이런 내용과 전국의 아파트값이 8주 연속 하락하면서 강남구 역시 4개월 연속 네. 하락하고 있다라는 정도 눈에 띄었거든요. 전문가로서 최근에 어떤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강남권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 매물도 좀 쌓여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기에 강남권이라고 나홀로 하락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불가피하게 이런 상급지 투자 선호 지역에서도 조정이 나타날 텐데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의 이런 수요자들의 선호 특성상 양극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외곽이나 수도권 쪽에서의 조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양극화가 될 거라서 이런 지역에서의 지표를 좀 참고는 하시되 현장에 실제로 가격 조정이나 매물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세입자나 이제 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당분간 빅스텝의 여지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관망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금 투자에도 조금 더 신중하셔라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